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CPI죠.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11월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 이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이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1%, 그러니까 10월에 7.7이었는데요. 많이 네. 떨어졌고, 시장에서 예측치는 한 7.3%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6월에 이제 상승률 기준으로 미국이 피크를 쳤죠. 9.1%였는데 뭐 7, 8, 9월에 8%대로 잘 안 떨어지다가 10월에 이제 7.7로 떨어졌고 요번에 7.1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1.6%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컸고 아직은 우리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 떨어뜨린 주된 원인이 이제 에너지 쪽인데 네.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좀 더 사태가 심각해지고 확정이 되면 물가 상승률 떨어진 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한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지표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사실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대잖아요. 여기에는 아직 좀 많이 못 미치는데 뭐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죠. 멀죠. 뭐 지금 속도대로라면 내년 말에 2%대가 가능할까? 예, 아주 천천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라. 다만 이게 이제 전년 동월로 계산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도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역기조 효과가 작용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연준이 고민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외형상의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히 낮추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좀 더디게 떨어뜨리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빅스텝이 될 거랑 관측이 우세했는데 뭐 아직 유지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기대치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0.2 정도 전년 동월 대비로 더 떨어졌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0.25 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0.5%는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보통 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총재가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거기서 네. 무슨 말을 할까? 그 중에는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쭉 언급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연 이제 언제가 그 미국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상단이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5%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게 물가도 예상보다 좀 빨리 잡힐 수 있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조금 완화된 그런 반응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좀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금리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네. 이제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이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최종 그 수준이 예상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됐고, 그럼 이번 달에 뭐 이 발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만약에 6%대 후반이 나왔다면 분명히 이제 그런 기대가 강하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또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게 쉽게 지난달의 발언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강도는 좀 많이 약화될 걸로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무리 물가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5% 초반 정도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요번에 0.5를 올리면 상단이 4.5%가 되죠. 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한 0.5 정도를 총 합해서 더 올릴 거라는 시장 예상이 강하고 또 네. 일부에서는 그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상단은 4.5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아무리 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와도 네. 내년에는 뭐 0.25 한두 번 정도 속도는 많이 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마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일 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뭐 내년 2월에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좀 힌트도 내비칠까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힌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0.2 올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든가 뭐 아직 그러면은 뭐 폭이 상당히 줄거나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고용 시장이 여전히 튼튼하다 뭐 이러면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번 달에 떨어진 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상당히 또 빠르게 빅스텝을 한 번 더 가져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조정을 할 때 지금 그때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장 큰 변수는 좀 어떤 게 될까요? 요번에 이제 발표된 물가죠. 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리면서 그 중요한 근거죠. 자기네들의 올려야 되는 당위성의 핵심 지표가 이제 고용이거든요. 네.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고용 지표가 계속 좋은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고용 지표도 왠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인상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온 게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틀째 상승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장 마감할 때는 좀 오름폭을 많이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차익 실현, 물론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게 많이 반납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는 이제 7.1이라는 숫자에 좀 환호를 했다가 네. 좀 증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된 것만으로 우리가 낙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2월도 있고 뭐 연준에서 얘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거기서 삐끗하면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물가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증시는 좀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현실화율을 높이게 되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제 단독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연립 말고 아파트나 연립 같은 이제 그런 공동주택은 사실은 뭐 그냥 그 표준 가격과 그다음에 개별 주택의 공시 가격이 똑같거든요. 왜냐면 표준화돼 있으니까. 근데 네. 단독주택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종류도 여러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제 표준주택 가격을 내리는 걸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09년 이후에 내리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동산세와 같은 조세, 그다음에 재산세와도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복지 어떤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올라가 있는 주택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상당히 좀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많이 2020년 수준으로 지금 낮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를 하자마자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공시가격 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구매를 하신 분들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 침체를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 정부가 고려한 것 같진 않고 네. 내년 경기 침체고 또 고물가고 그것도 아무래도 서민들이 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추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늘리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지금 핵심인 DSR이
묶여 있고요. 네. 근데 그게 풀리는 게 일단은 전제 조건인데 근데 지금은 그것만 풀려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가 네.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금리, 정책 금리 요새는 이제 정부의 기준금리보다는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DSR까지 같이 풀리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좀 거래 절벽이라든가 이런 침체기는 벗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DSR 규제가 해제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 두 가지가 좀 중첩돼야 예, 맞습니다. 네, 시장 거래 활성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